여러분 안녕하세요, 강성입니다. 여러분은 고교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? 인생이 한 텀이잖아요. 청춘. 그러나 우리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한 우리 세대, 전 세대, 그 이후에도 우리 자녀 세대까지도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져 있는, 정말 압박감 속에 있는 이 교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우리도 독일처럼 서열화 시키지 않는 대학, 경쟁을 아닌 그 다양성 교육을 통해서 각각의 직업군으로 분리되고 마이스터처럼 대학을 가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 증진되고 전문화되면 대학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면 대학을 굳이 가려고 하지 않을 텐데, 또 영미권처럼 경험이 쌓여져서 대학을 가면서 현실에 부족했던 것들을 접목해보는 이론적 태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,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를 주입식으로 때로는 시험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저의 고교 시절도 목포의 자취생활로 나왔지만 거의 좋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고 험난한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들면, 특별히 가정적으로 어려웠을 때, 남들이 하고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을 때, 그런 생활을 3년을 지속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고, 또 추억에 삼을 만한 일들이 없었다. 참으로 아쉽고, 어떻게 그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칙칙한 분위기만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. 겉만 학생이었고 그 무엇도 없던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표현하자면 학생이 아니었고 배고팠고 온기 없는 방, 춘방에서 지냈고, 물론 얼음 깨서 샴푸 있겠습니까? 빨래비누로 머리 감으면서 살았고, 또 어디에 낄 수 없는 깍두기라고 하잖아요. 낄 데 없는 열애의 존재로 계속 3년을 지나게 되었는데, 늘 상처가 많이 있었죠. 1학년은 잘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교복 시절이니까 뭐 교복 입고 검은색, 그 다음에 추리닝 입고 곤색, 그 다음에 또 교론복 있었잖아요. 3개면 학교 입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었으니까요. 비 온 날은 그 교론복 입고 가서 옷 갈아입으면 되고, 우산도 잘 준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, 갑자기 이제 교복 자유화가 되었어요. 전두환 시절에. 그러니 뭐 이제부터 걱정이었던 거죠. 사복은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고 다녀야 되잖아요. 하나만 입을 수도 없잖아요. 뭐 겨울이 점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.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. 성현아, 옷 좀 빨아입고 다녀라,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원이가 얘기했던 적도 있었는데, 뭐 다 알잖아요. 예민한 때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또 얼굴도 화끈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저는 그 학교에 조금씩 하라고 했잖아요. 그 당시까지는. 그래서 졸업할 때 시장도 안 가보고 누가 가족들이 옷을 이렇게 챙겨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, 처음으로 졸업하면서 그때 23,000원인가 돈이 나와가지고 12,000원짜리 잠바 샀는데, 아마 그 황색 할아버지들이 입었던 뭐 이렇게 멍텅구리 같은 잠바였는데, 줄무늬 잠바였는데, 그걸 산 것이 처음이니 어떻게 속옷을 입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뭐 서울에서 그 입었던 옷이라고 내려보내준 게 있었던 것을 입었고, 가방도 허름허름한 거, 뭐 학생 가방 아니고 그냥 이게 일반 소품을 들고 다니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, 아주 교복 자유화가 싫었던 학생이었습니다. 저는 갈아입을 옷이 많지 않았으니까요. 또 일주일 생활하고 집에 가서 옷을 빨아서 입고 나오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. 또 3년 내내 1학년 때는 작은 형님하고 형 친구가 살던 집에 가서 살았고, 시골에서 어머니한테서 이제 쌀 보자기로 이렇게 사와서 싸가지고 오고, 김치 바켓에 담아가지고 오면 뭐 여름이면 다 식어버리지만 3일을 못 가는 거죠. 형님 친구들이 워낙 학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, 그 떨어지면 뭐 라면 먹고, 형들은 다른 친구들한테 가고 나면 연탄 아궁이에서 꺼져버리면 밥은 못 해 먹고, 책으로 바람을 막 넣으면은 그 연탄불이 살아나잖아요. 그래가지고 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, 그렇게
공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어떻게 먹고 살지, 무엇을 입고 다니지, 뭐 그런 기억밖에 남지 않죠. 슬라브 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, 그 햇빛이 쬐면 다 한 새벽 4시까지 이게 식지가 않는 거예요. 언덕 위에 슬라브 집, 조그만 슬라브 집, 그 간이로 만든 슬라브 집 같아요. 거기에 조그만 반평도 안 되는 그 부엌에서 이렇게 밥을 해 먹고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. 또 학교는 보원학교 나왔는데요. 너무 형님 학교가 문태고등학교인데 거기까지 한 1시간을 걸어야 되거든요. 1시간은 이제 형님 집에서 걸어서 학교 가고, 뭐 아침을 굶으면 점심은 당연히 없는 거죠.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가니까 쌀 수도 없으니까. 그러면 예전에 자율학습 했잖아요. 겨울에 학교 내에서 뭐 1년 내내 자율학습 했던 것 같은데 10시에 방하거나 8시에 방하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, 그러면 뭐 아침 점심 저녁 굶는 거죠. 그러니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. 아무 생각도 없는 거지. 배고파가지고 집에 왔다가 집에 먹을 게 없으면 다시 또 학교 근처에 있는 상고 다니는 형님 기철이 형한테 가가지고 형님 친구한테 가서 밥 먹고 오고, 아니면 없으면 굶고, 그렇게 일주일을 버티고, 일주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집에 가는 거죠. 밥 먹으러 가는 거죠. 또 일도 하러 가는 거죠. 그리고 빨래도 하고 또 반찬도 가져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뭐 김치 뭐 가져오는 거 외에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. 그때 참 미련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그랬는지 반찬을 조달할 방법이 없이 살아서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. 뭐 우리만 겪는 건 일이 아니었겠지만 특별히 저는 그런 생활을 참 많이 길게 하였죠.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시골 살다가 그 친구 형님이 농약 먹고 죽었었거든요.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모님이 시골이 싫다고 목포 나가서 슈퍼하셨거든요. 그래서 명구인의 집에 또 2학년 때 얹혔는데 그 친구는 자기 본집이 옆에 슈퍼에 있으니까 가서 밥 먹고 오고, 저는 혼자 생활 같이 방을 쓰고 있지만 또 김치 같은 거 냄새 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국물멸치라고 하죠. 큰 멸치, 국물 낸 다시 멸치라고 하는 거 한 포대 햇종이로 담아져 있는 걸 사주시면 뭐 다 찌들잖아요. 한 학기를 먹으면. 뭐 떨어지면 이제 소금 넣고 물 말아 먹는 거죠. 간은 맞으니까요. 그렇게 지내면서 그 당시에도 오크맨도 있고 뭐 학원도 있고 그런 목포도 그랬었는데 그런 건 구경도 못 해보고 도서관도 안 다녀보고 그렇게 학원도 안 가보고 이렇게 그냥 토요일이면 집에 가고 일요일 막차로 와서 목포에 들어오고 그런 생활을 했고, 3학년 때도 또 친구 집에 얹혀서 반대편의 학교에서도 걸어서 1시간 20분 정도 목포 교도소를 지나서 목포학교를 지나다니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. 그렇게 살다 보니까 폭넓은 그 삶의 그 기회들이 없잖아요. 누군가 조언을 해주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 영어 사전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준 거 가지고만 버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. 배고픔, 또 결손, 결여, 또 무관심, 그런 학생으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진학 특수반이라고 하죠. 선별된 반에서 그래도 버티고 학교를 갈 만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 상태였는데 가을이죠. 2학년 가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. 서울에 올라가셔서 너무 늦게 올라가셔가지고 강경화병으로 이렇게 목포에 다시 시골로 오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이제 공부에 의미, 또 대학을 갈 생각, 구체적인 생각도 없었는데요. 놓쳐버리고 나와버리고 순서대로 와서 앉는 자리인데 그냥
제일 뒤에 가서 그 내 친구 노형무 운동만 하는 친구 옆에 앉아가지고 그 친구가 밥을 많이 싸우니까 도시락이 크니까 조금씩 나눠주고 먹고 또 그러느라고 그 친구가 버텨가지고 그 뒤에서 잠만 자는 거죠. 문제를 풀든지 말든지 그런 생활을 하니 뭐 학력고사 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이제 마치게 되었고 뭐 남은 건 뭐 지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산업체로 가서 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우리 형님이 이제 서울에 계시면서 어머니한테 그러셨나 봐요. 서울로 올라 보내라고. 그래서 그 졸업하고 3월 달에 가까이 돼서 아마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삶이 그 연탄 떼고 사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궁이에 연탄도 없지 겨울 지나고 뭐 이렇게 뭐 쥐가 지나다니는 거예요. 집에 그 부엌에도 지나다니고 뭐 큰 집들 있잖아요. 시골 가면 뭐 그런 삶을 살다가 학교가서 치료는 가러 간 날도 아침을 안 먹고 가고 시험 배고파서 뭐 빨리 집에 가는 거 나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시험을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와서 고등학교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깊이 사귄 친구들도 없죠. 성격 무난했어도 어디 뭐 하이킹을 가겠습니까? 아니면 같이 가서 뭐 찐빵을 사 먹었겠습니까? 어떤 도서관을 같이 다녔겠습니까? 학원을 같이 다녔겠습니까? 늘 어려운 환경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고3 학년 고3년을 그냥 보내버려가지고 적어보려고 해도 생각나는 게 없을 정도로 무색의 회색의 시대였다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왔지? 여기에 있게 됐지? 근데 그 시절이 사라진 건 아니고 그 시절을 지나야만 했던 것 같아요. 그랬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죠. 그런데 또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그때 그 정말 철저한 아웃사이더의 위치에서 존재감 없이 살았지만 그런 날들이 엎드려서라도 기어서라도 지나왔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고 다양한 그 부족한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도 무엇이지 어떤 것이지 이것은 왜 그랬지 늘 캐스팅을 갖고 살펴보는 훈련이 되지 않았나. 그때 결손 부족한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남은 시간 쪼개서 짜투리 시간 쪼개서 만들어 가지고 배우고 지식을 넓히고 또 지혜로운 게 되기 위하여 경험 속에서 살펴보는 시각들을 갖게 되면서 그것들을 보강하는 인생, 보충하는 인생,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참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. 도전하면서 제 인생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. 지나온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처럼 아무것도 쓸데없는 인생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, 이끄는 힘에 의해서 쓰여질 날을 위한 그 썩음의 시간, 엎드린 시간,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.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없던 시절, 아무것도 집을 수 없는, 건져낼 수 없는 같은 시기였지만, 무익한 시간 같았지만 결국은 돌아보면 그 시간이, 그 침묵의 시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이 여기까지 오게 된 통로였다, 과정이었다 생각을 해보면서 또 감사하고 잘 버텨왔던 그 시간들의 나를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작동되지 않을까. 그때보다 더 힘들겠느냐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또 오겠다고는 확신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때 갔던 마음들을 또 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학생들 또 젊은이들 보듬고 조금만 도와주면 다
잘 성장할 수 있는 나무들 거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싶은 것, 먹고 싶은 것, 배고프지 않도록 지금 이제 그 무료급식 됐지만 그러한 일들에 외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심각하게 고려하고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. 나의 결손이 저의 부족함이 그날의 아픔이 타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그것으로 나는 큰 배움의 길이었다. 여러분 마음의 길을 이렇게 헤쳐보면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잘 찾아내는 그런 약한 자, 취약한 자의 그 경험이었다 말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겪고 있는 과정들을 잘 극복해내시고 엎드려 있어도 때로는 넘어져 있어도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잘 견뎌내시면서 지나온 날 나의 결손이 타자에게 풍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열심히 이 그날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드리는 풍부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풍부한 사람으로 풍부의 사람으로 되고 싶습니다. 2025년 6월 7일입니다. 감사합니다.